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화서에는 유태섭이라는 화공이 있었습니다. 유태섭은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로 도화서에서도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유태섭의 스승은 그림, 글씨, 시집기에 두루 능의 삼절이라 불리던 강의안이었습니다. 태섭은 그런 스승 밑에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림 솜씨만큼은 스승에 버금간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도 태섭은 공부를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그림 그리기에 정진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태섭이 예조판서의 명으로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판서 대감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태섭은 아침부터 서둘러 예조판서 댁으로 향했지요. 그날 하루 열심히 그림을 그린 태섭은 저녁 무렵에는 간신히 초상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제를 넘을 요량으로 태섭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뛰어가 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웬 처녀가 다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쓰러져 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처자. 어쩌다 다리를 그렇게 다치신 거요? 아버지 생신날 쓰려고 닭을 한 마리 몰고 오다 그만 승냥이에게 습격을 당했지 뭡니까? 승냥이에게 다친 게로군. 어디 상처를 좀 봐야겠소이다. 태섭이 처녀의 치마를 슬쩍 올리자 승냥이에게 물린 상처에서 시커먼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들짐승에게 물린 상처라서 한시라도 빨리 처치를 하지 않았다간 골마 들어갈 것 같았지요. 안 되겠소, 처자. 자, 내 등에 업히시오. 내가 의원에게 데려다 주겠소이다. 아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선비님 감사합니다. 태섭은 처녀를 업고 의원에게 향했습니다. 의원이 처녀의 상처를 살피더니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큰일이로고. 승냥이 이빨이 뼈까지 들어갔소. 이거 자칫하면 크게 경을 치를 상처요. 그렇게 큰 상처입니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당분간 의원에서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오. 의원은 자칫하면 다리를 잘라야 한다며 조심하기를 신신당부했지요. 허나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병든 아버지가 있어서 하루도 집을 비울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의원이 계속해서 말렸지만 처녀는 한사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섭은 처녀의 사정이 참으로 딱해 보였습니다. 해서 자기가 직접 처녀의 아버지에게 다녀오겠다고 했지요. 처자 대신 내가 처자 집으로 가겠소. 처자가 다 나을 때까지 내가 직접 아버님을 돌볼 테니 걱정 말고 치료를 받으시구려. 말씀은 감사합니다. 허나 그러면 선비님께 너무 폐가 됩니다. 괴념치 마시오. 아픈 여인을 외면하는 것은 장부된 도리가 아니라오. 처자는 걱정 붙들어 매고 열심히 치료나 받도록 하시구려. 처녀가 거듭 사양했지만 태섭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처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태섭의 친절에 감사를 표했지요. 태섭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 기별을 하고는 곧장 처녀가 알려준 집으로 향했답니다. 처녀의 집은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허름한 모양새가 그 살림살이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이리 오너라 하고 기별을 하니 문이 열리면서 아주 늑수그레한 노인 하나가 고개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섭은 따님이 다쳐서 의원에 있으니 자기가 대신 왔다고 전했지요. 노인도 어디가 아픈지 일어나지도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숙였답니다. 이렇게 친절할 때가. 위안하오, 선비. 이 몸이 성치 않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구려. 괴념치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처자 대신 돌봐 드리리다. 고맙소이다. 그나저나 우리 딸 선화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리를 좀 다쳤지만 의원께서 치료를 잘 내주겠다고 하더이다. 그랬구려. 많이 아프지는 않아야 할 텐데. 노인장은 본인 몸부터 추스리시구려. 선화 처자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오. 그 뒤로 태섭은 도화서와 선화의 집을 오가며 부지런히 신씨노인을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노인장의 수발을 들었지요. 신씨노인은 언제나 자기 딸 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태섭에게 들려주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섭은 선화에 대한 연심이 커졌습니다. 이토록이나 부모님께 효심이 깊다면 분명 그 마음씨가 무척 고울 테니까요. 그렇게 달포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스승 강희안 대감이 태섭을 불렀습니다. 주상께서 태섭에게 어진을 그리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명예로운 일을 제자 태섭이 맡았다는 사실에 강희안 대감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큰 일을 맡는 것은 도화서를 다 뒤져도 한 시대에 한 두 명만이 얻는 영예였으니까요. 허나 태섭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상전하의 어진을 그리기 시작하면 다 그릴 때까지 궁궐에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만 대답한 태섭은 도화서를 터덜터덜 빠져나왔습니다. 수심에 가득 차 선화의 집에 돌아오자 신신호인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태섭은 주상전하의 어진을 그리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과 만약 그 일을 맡으면 적어도 열흘은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신신호인은 벌컥 화를 내었지요. 아니 그렇게 영예로운 일을 맡으면서 우울한 표정을 지어서 웬 말이오. 자자, 좀 더 기뻐해야 복이 달아나지 않는다오. 하지만 제가 열흘이나 자리를 비우면 노인장 수발은 누가 들겠습니까? 아니 그걸 걱정거리라고 하고 있는 게요. 이 늙은이도 충분히 건강해졌다오.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화공선비께서는 주상의 어진이나 집중하도록 하시오. 신신호인은 자기들 때문에 태섭이 그런 큰 일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면 선화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요. 선신호인의 불호령에 태섭은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도화서에 돌아간 태섭은 곧장 주상 전하를 뵙고 어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은 신들린 듯한 솜씨로 어진을 그려나갔지요. 그리고 약속한 열흘 만에 태섭은 주상전하의 어진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림을 본 주상전하는 물론이고 스승 강희안 대감과 동료 화공들도 태섭의 솜씨를 칭찬했지요. 주상께서 내린 큰 상을 받아든 태섭은 곧장 선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섭이 초가집에 당도하였을 때 마침 누군가가 툇마루에 나와 말린 채소를 다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원 댁에서 돌아온 선화였습니다. 그 차분한 모습이 보기 좋아 태섭은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가 또 어찌나 맑고 듣기 좋은지 태섭은 멍하니 듣고만 있었더랍니다. 한참 만에야 태섭이 온 것을 눈치챈 선화는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래간만에 태섭의 얼굴을 보자 너무나도 반가운 눈치였지요. 그래, 선화 처자. 치료는 잘 받고 왔소? 선화는 일어서면서 옆에 기대어 있던 목발을 짚고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태섭이 보니 선화의 한쪽 무릎 아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섭은 깜짝 놀라서 다가오려는 선화를 부축하고 나섰지요. 아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오? 아니, 화공선비님 아니십니까? 그래, 주상전하의 어진은 무사히 끝마치셨습니까? 말 돌리지 마시오. 도대체 다리가 어찌된 영문이오? 그게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좀 해보시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말을 좀 해보란 말이오. 아무리 다그쳐도 선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해진 태섭은 선화를 부축해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초가집에는 한결 건강해진 신씨 노인이 있었습니다. 신씨 노인은 태섭과 다리 한 짝을 잃은 선화가 같이 들어오자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죠. 노인장, 선화의 다리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말씀 좀 해주시오. 말해 무엇하겠소. 이게 다 내가 부족한 탓이라오. 저 가엾은 것은 자기 몸보다 이 늙은 아비의 건강을 더 걱정했던 것이오. 바로 이 몸 때문에 선화가 다리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소. 선씨 노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선화는 의원 댁에서 요양을 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지요. 헌데 태섭이 궁궐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달음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부친이 홀로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하는 아빠의 병간호를 하다가 그만 다리에 상처가 다시 도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의원이 달려왔지만 이번에는 의원도 선아의 다리를 고치지 못했지요. 결국 선아가 살기 위해서는 다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태섭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오, 선아 처자. 내가 주상전하의 어진을 그리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다리를 잃지 않았을 터인데. 그게 어째서 화공선비님의 탓이겠습니까? 화공선비님이 만약 어진을 그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제가 크게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미안하오. 내가 약조를 지키지 못해 정말로 미안하오. 태섭은 선아가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리도 착하고 예쁜 처자가 한평생 불구로 살게 되다니. 그런 생각을 하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었지요. 그렇게 펑펑 울던 태섭은 문득 선아 부녀의 앞날이 덜컥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부엌을 살펴보니 집안에는 변변한 곡식 한 바가지 보이지 않았지요. 듣자 하니 그간 선아가 삭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데 다리가 불편해진 뒤로는 그 일거리마저 뚝 끊긴 것 같았습니다. 해서 태섭은 한달음의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태섭은 주상전하가 은상으로 내리신 비단을 팔아 쌀섬과 여러 부식들을 수레에 실어 선아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거면 당분간은 걱정 덜으실게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화공선비께서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시는지요? 선아 처자의 모습을 보면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소. 선아가 뭐라도 대꾸하기도 전에 태섭은 한달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태섭은 도무지 선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림을 그릴 때에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도 도무지 선아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아가 연로한 아버지와 함께 한다리로 살아갈 모습을 떠올리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잠들 때조차 고운 목소리로 흥얼거리던 선아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태섭은 하루하루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메말라가자 스승 강희한 대감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던 강희한 대감은 마침내 태섭을 불러냈답니다. 태섭아, 요새 내 모습이 도대체가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밤낮으로 그림에 정진해도 모자를 파네. 어찌 그리도 딴 생각을 하는 게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던 선아 처자의 일을 스승께 소상히 고했지요. 조용히 듣고 있던 강희한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작에 이 스승께 말할 것이지. 태섭아, 그리던 그림일랑 당장 중단하고 그 처자에게 가보도록 해라. 아니 스승님? 정말인가요? 어서 가거라.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런 깊은 인연은 평생 한 번 오는 법이다. 어서 가서 당장 붙잡지 못할까. 스승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빠져 그림 그리기를 게을리했다며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인을 먼저 돌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강희한 대감이 하는 말이 장불안, 사랑을 알아야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와서 화방도감에게는 내가 말해두마. 가서 처자를 돌보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오너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희한 대감의 말에 태섭은 불이 나게 선아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 선아는 잡곡을 씻어 죽을 끓이고 있었지요. 선아 처자? 집에 있어. 아니 화공선비 아니십니까? 다행히 집에 있었구려. 그럼요. 마침 선비님께서 주신 잡곡으로 미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음을 차린 상을 두고 태섭과 선아 그리고 신씨 노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둘은 오래간만에 태섭을 본 터라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태섭은 선아가 다리를 잃은 이후에도 변치 않고 맑고 정성스럽다는 것을 알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자기가 알던 선아는 여전히 선아였으니까요. 해서 자기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미음을 다 먹은 태섭은 선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아 낭자?
오늘 오다 보니 도성 너머 인왕산에 개나리 진달래가 곱게 피었더군요. 만개한 꽃을 보니 선화 처자 생각이 절로 나더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보고 오는 것이 어떻겠소? 선아가 망설이는데 신씨 노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렴. 선아 너도 가끔은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자, 어서 가거라. 화공선비 기다리게 하면 되겠니? 아버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즐겁게 봄바람을 즐기다 오려무나. 신씨 노인의 허락까지 받은 선아는 태섭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굳세게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면서 태섭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 처자는 참으로 강하구나. 너무나도 강하고 당차서 눈이 부실 지경이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어쩜 그리 당당할 수 있을까? 선아를 등에 업고 마을을 벗어나니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와 진달래가 둘을 맞이했습니다. 인왕산은 봄꽃에 휩싸여 아주 장관이었지요. 봄마다 꽃피는 인왕산을 찾았지만 올해만큼 예뻤던 적이 또 없는 것 같소. 어머나,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꽃이 궁궐을 지은 것 같아요. 기뻐하는 선아의 모습에 태섭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오르다가 목에 걸린 느낌이었지요. 무엇라고 선아에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입을 열었다간 울음이 날 것 같아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정자에 도착한 둘은 햇볕에 반짝이는 꽃과 계곡물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한숨 고른 태섭은 평생의 용기를 모아 입을 열었지요. 선화 처자, 그대의 굳센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반드시 다짐했던 것이 있소. 네, 선화 처자를 보고 나서 꼭 마음먹은 것이 있소. 내가 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나는 평생을 후회하고 말 것이오. 무엇인가요, 화공선비님? 부디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나는 선화 낭자 없이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오. 태섭의 청혼을 받은 선아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정말로 기쁜 말이었지만 몸이 불편한 자기가 앞날이 창창한 태섭과 함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화공선비님, 제가 선비님과 맺어지면 너무 큰 짐이 될 거예요. 저같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처녀를 맞이해 혼인을 하도록 하세요. 아니요. 내게는 오직 선화 처자뿐이오.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만약 선화 처자가 아니라면 난 그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을 것이외다. 태섭을 사모하던 선아는 울면서 한사코 태섭의 청혼을 거부하였지요. 허나 태섭은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뒤로도 선아의 집을 찾아 청혼하고 또 청혼을 하였답니다. 마침내 선아가 마음을 열자 둘은 경사스럽게 혼인을 하였답니다. 이후 태섭은 도화서로 돌아와 스승 강희안의 업적에 버금갈 훌륭한 그림을 여럿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선아도 태섭의 뒤에서 그를 내조하여 태섭이 훌륭한 화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왔지요. 태섭은 도화서에서 신들린 듯이 그림을 그렸고 집에 돌아와서는 선아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냈다고 하네요. 둘의 밤생활이 어찌나 금슬이 좋은지 소문이 쫙 퍼질 정도였답니다. 태섭이 안방을 찾을 때면 선아가 행복의 겨운 목소리로 밥만 부탁한다고 외쳤다나요? 밥만 가지고도 그렇게 행복하다니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둘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고 둘의 이야기는 이렇게 미담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태섭은 불행한 여인을 만났습니다만 사랑으로 그 불행을 행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선아는 불행을 만났습니다만 사랑하는 남자와 굳센 마음을 통해 그 불행을 이겨냈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행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불행을 함께 나누어 줄 사람이 있다면 불행은 더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